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와 대장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등기부와 대장이 상이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미등기인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과연 취득세는 토지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해서 부과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수학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의 모든 교육 일정은 이와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교재 한눈에 들어오는 맥 잡는 실전 경매를 중심으로 해서 PPT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과 등기부는 대장은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명칭이 뭔가 하면 가옥과세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관리하는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왜? 가옥에 대한 과세대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어를 순환시켜서 지금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는 갑표제부가 있고요, 갑부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표지사항과 주소, 면적, 지목, 용도가 있고요. 갑부는 순위번호가 있고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환매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에 대한 예고 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부는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등기는 갑부에 하게 돼요.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는 건전당과 저당,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기, 그리고 건전한권 등에 대한 예고 등기 등을 을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다 을구에 등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 이렇게 이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표시사항이 있고요. 주소나 면적, 지목, 용도 이런 것들을 표시사항이라고 그러고요.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대한 것과 기타 제한 등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리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대장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과 등기부가 항상 일체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의 이 면적하고 이 등기부의 면적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일체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면적이 크냐 적으냐, 지목이 무엇이냐, 뭐 대지냐, 그리고 다른 농지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리고 용도가 주택용도냐, 상업용도냐, 아니면 농지냐에 따라 또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요 표지사항이 중심 내용이 돼요. 왜? 세금은 권리관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세금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같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토지예요. 어떤 분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제한 등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땅 같은 경우는 면적은 똑같으나 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한 등기,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결국 표시사항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등기부는 이 권리관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것은 뭐다? 등기부다. 그리고 표시사항을 중심하는 것은 뭐다? 대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에 이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 반드시 표시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틀릴 경우는 반드시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 시군구에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먼저 고치고 상대 기관에게 일치를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반드시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중심이 먼저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할 때 건축물 대장의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건물은 매각 제외하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런 경매 계장도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토지 건물에 대한 이 내용들을 대장과 등기부 내용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등기를 이전받을 때 반드시 대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일체를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등기 비용이 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지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유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사항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주가 누구다부터 해서 이런 내역들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이 상이한 사례, 저는 강의 중에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고 등기부 등본을 꼭 발급받아 보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집은 과연 일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렇게 발급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등기부 등본에는 이 갑부에 보면 소유자가 영땡해서 주식회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이 이렇게 됐어요. 박모 씨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남해서 이 변동이 안 되고 이 박 모친께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대장에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하고 등기부 내용이 틀려요. 뭐가? 소유권이 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일치시키느냐? 소유권에 대해서는 권리관계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을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대장을 바꿔주세요 라고 전화하게 되면 그 구청에서는 전화를 받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권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유권은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면적이 틀릴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의 면적이나 이 표시사항을 반드시 꽂힌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낙찰받았던 물건입니다. 청도군 이서에 있는 물건인데요.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만 매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이제 관련된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9,300 감정인데 9,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제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감정은 건물이 없을 경우는 1억 3,300 이렇게 감정이 됩니다. 근데 건물 때문에 9,300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결국 100% 낙찰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70%의 낙찰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건물은 매각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있으나 결국 등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축물이죠. 우리가 198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어지면서 실제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돼요. 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건물 등기부는 전산 발급되지 않아 등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등기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 취득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된다 그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1.1%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로 된다 그러면 취득세가 4.6%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금액이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되느냐
아니면 토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등기를 하러 제가 이제 청도군청에 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주택 시가 표준액 해서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9,494만 9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가세표준액은 9,400, 낙찰 금액의 1.1%로 이렇게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주택이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주택으로 취급해서 인지세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나 취득세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취득세가 토지로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면 4.6%에서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건물은 매각제 됐다 그러면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요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대장이 상의할 때 표지사항이 상의할 경우는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친다는 거, 그리고 권리관계가 상의할 경우는 등기부 등본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구의 대장을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항상 중심이 먼저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나 뭐 인지세나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토지로 보시고 취득세를 4.6% 이렇게 부과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많이 공부하고 아는 겁니다. 모르면 결국 어떻게 돈으로 다 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공부를 꼭 하고 경매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과 그리고 임대대장, 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